편안히 눈을 감아 보세요. 방금 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나요? 혹은 어제 겪었던 일이 기묘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가끔 현실의 매끄러운 표면 아래 아주 작은 균열이나 잡음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가 잠시 대사를 잊어버린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 밤 우리는 이 작은 위화감의 실체를 찾아 우주적 규모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오류 코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모든 현실이 거대한 프로그램이라면 그 소스 코드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그 비밀의 문이 당신 앞에서 조용히 열립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히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과 철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이름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죠. 아주 오래전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은 최첨단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이 발전된 문명이 만들어낸 정교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들은 이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그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버그나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로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류 코드는 바로 완벽한 조율입니다.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의 색이나 빛의 속도 같은 값들은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은커녕 별과 은하조차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생명이라는 결과물을 위해 수많은 다이얼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라는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 설정 값이었을까요? 두 번째 코드는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단위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것을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에 도달합니다. 플랑크 길이라고 불리는 이 한계는 마치 우리가 보는 디지털 화면의 픽셀과도 같습니다. 현실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 세계가 고해상도의 디지털 정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해상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오류 코드는 양자역학의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상태나 위치를 갖지 않고 확률의 구름처럼 존재합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렌더링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의식, 즉 관찰이라는 행위가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이 기묘한 현상은 이 세계가 관찰자를 위해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코드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입니다.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즉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믿지 않으려 했죠.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우주의 기본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쩌면 두 입자의 정보가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코드는 우주의 수학적 구조입니다. 왜 자연현상은 이토록 아름답고 간결한 수학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은하의 나선팔부터 꽃잎의 배열, DNA의 이중 나선까지 모든 것의 기저에는 수학적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계가 하나의 정교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학은 우주를 서술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드는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제한 속도입니다. 우주에서는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속도 제한이 필요했을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프로세서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듯이 우리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처리 속도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빛의 속도는 이 시뮬레이션의 프레임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코드는 우주의 기하학적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이는 빅뱅 초기의 폭발적인 팽창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마치 거대한 스크린이나 격자판처럼 평탄하게 펼쳐진 우주는 3차원 공간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표면에 투사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홀로그래피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덟 번째 코드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발견된 기묘한 패턴입니다. 빅뱅의 잔해인 이 희미한 빛은 우주 전체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들이 특정 방향, 즉 우리 태양계의 공전면과 기묘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지구라는 특별한 관찰자를 중심으로 정렬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코드는 거대 인력체의 존재입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수십만 개의 은하들이 우주의 특정 지점을 향해 시속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거대한 중력을 설명할 만큼의 물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도 밖의 미지의 영역, 아직 데이터가 로드되지 않은 곳으로 모든 것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현상입니다. 열 번째 코드는 우주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빈 공간, 보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리다누스짜리 슈퍼보이드는 직경이 10억 광년에 달하는 텅 빈 공간으로 그 안에는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표준 모델로는 이토록 거대한 공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시스템 자원이 부족하여 미처 채워지지 않은 우주 시뮬레이션의 버그일지도 모릅니다. 11번째 코드는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약 5%만을 이해하고 있으며 나머지 95%는 정체불명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직접 감지할 수도 없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마치 게임의 물리 엔진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배경에서 실행되는 보이지 않는 코드처럼 이들은 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12번째 코드는 우리 현실의 비현실적인 측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면 너무나도 생생하고 논리적인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꿈속에서는 물리 법칙이 무시되고 시간과 공간이 왜곡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하드웨어인 뇌를 떠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즉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어쩌면 깨어있는 현실도 그중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13번째 코드는 데자비 현상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인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 기묘한 감각. 뇌과학은 이를 기억 처리 과정의 사소한 오류로 설명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이라면 데자비는 시스템이 재부팅되거나 이전에 로드했던 데이터를 잠시 다시 불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시 오류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14번째 코드는 동시성 또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기묘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지며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험. 심리학자 칼을 윤기 탐구했던 이 현상은 어쩌면 우리 세계에 숨겨진 알고리즘이 특정 이벤트들을 연결하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게임 속의 이스터 에그처럼 말이죠. 15번째 코드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의 기묘한 행동입니다. 이 블랙홀은 예측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주변의 가스를 집어삼키는 양이 터무니없이 적죠. 마치 거대한 정보 처리 장치가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해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은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압축하고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16번째 코드는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별들의 미스터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없던 별이 나타났다가 며칠 뒤에 사라지는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초신성 폭발이나 다른 천문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일시적인 천체들은 마치 우주라는 배경 화면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픽셀 오류나 그래픽 깨짐 현상을 연상시킵니다. 17번째 코드는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에서 발견된 기이한 능선입니다. 이 위성의 적도를 따라 거대한 산맥이 완벽하게 이어져 있어 마치 두 개의 방구를 용접해 붙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공적인 이 구조물은 마치 이 천체가 누군가에 의해 조립되었다는 흔적처럼 보입니다. 18번째 코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신호, 빠른 전파 폭발 FRB입니다. 수밀리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태양이 하루 종일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 신호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신호에서는 명확한 반복 패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우주 시스템의 주기적인 데이터 전송 신호일까요? 19번째 코드는 외계 행성들의 기묘한 다양성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 옆으로 누워서 도는 행성, 두 개의 태양을 가진 행성, 우리가 발견하는 외계 행성계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생성 알고리즘이 다양한 변수를 입력하여 온갖 종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20번째 코드는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물질적인 뇌의 전기화학적 작용에서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과 자아,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비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과학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 단순한 생물학적 컴퓨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이 3차원 현실이라는 시뮬레이션에 접속하기 위한 아바타 또는 인터페이스일지도 모릅니다. 21번째 코드는 우주의 엔트로피 법칙, 즉 모든 것은 결국 무질서해진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 법칙을 거슬러 끊임없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생명 현상 자체가 이 우주의 기본 법칙에 대한 예외 조항처럼 보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정보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 속의 또 다른 프로그램은 아닐까요? 22번째 코드는 페르미 역설의 침묵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과 행성이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 시뮬레이션은 오직 우리, 인류라는 플레이어를 위해서만 실행되고 있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적 생명체는 아직 콘텐츠로 추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3번째 코드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왜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단방향의 강처럼 느낄까요? 물리학 법칙 자체는 시간 대칭적이라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간의 흐름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이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느끼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모든 순간은 이미 존재하고 우리는 그 프레임을 하나씩 보고 있을 뿐입니다. 24번째 코드는 소립자의 스핀이라는 기묘한 성질입니다. 입자는 특정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그 회전량이 언제나 정수배나 반정수배 같은 특정 값만 가집니다. 마치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비트가 0 또는 1의 값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조차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25번째 코드는 맨델라 효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역사와는 다른 동일한 거짓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 이는 단순한 집단적 착각일까요? 아니면 이따금씩 우리 현실의 과거 데이터가 미세하게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부작용일까요? 마치 게임의 설정이 패치를 통해 변경되는 것처럼 말이죠. 26번째 코드는 우주가 가진 정보의 양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상태를 저장하려면 우주 자체보다 더 큰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그래피 원리에 따르면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는 그 공간을 둘러싼 2차원 표면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압축 알고리즘을 떠올리게 합니다. 27번째 코드는 과학적 발견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기술적 도구를 갖추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뉴턴의 시대에는 고전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시대에는 상대성 이론이, 마치 게임의 플레이어가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새로운 능력이 해금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적 수준에 맞춰 우주가 자신의 규칙을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닐까요? 28번째 코드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들입니다.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빅 프리즈나 모든 것이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는 빅 크런치. 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시스템의 종료 또는 라이셋을 연상시킵니다. 어쩌면 이 우주라는 프로그램에도 정해진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버전의 시뮬레이션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29번째 코드는 자연의 프랙탈 구조입니다. 나뭇가지의 패턴과 강줄기의 패턴, 번개의 패턴과 우리 혈관의 패턴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작은 부분의 구조가 전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현상은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규칙의 반복으로 생성해내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30번째 코드.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미스터리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이는 걸까요? 어쩌면 이 호기심과 경이로움이야말로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감상하게 하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거대한 빈 공간을 유영했고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기묘한 법칙들을 엿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물리 상수부터 우리 의식의 미스터리까지 이 모든 오류 코드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경이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라면 그 속에 숨겨진 작은 불완전함이야말로 창조자의 가장 인간적인 서명이 아닐까요? 이제 이 모든 생각들을 부드러운 밤에 장막 뒤로 흘려보내세요.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는 더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우니까요. 오늘 밤 우주의 미스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기묘한 현실의 오류는 무엇이었나요? 잠에서 깨어난 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